어제, 그러니까 9월 10일 날에 역사적인 재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계에서는 이거를 역사적인 재심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방위 판례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판례로 꼽히는 판례가 바로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제 형법 교과서와 이제 법원 100년사를 이게 정리한 법원사라는 책에도 수록될 만큼 대표적인 판례로 남아 있고, 이런 거를 법조계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리딩 케이스라 그러잖아요. 어떤 법리를 가장 이제 명확하게,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거, 리딩 케이스이라고 불리는 판례였습니다. 이 판례의 주인공, 최말자님이십니다. 최말자님은 지난 2025년 9월 10일 날에 부산지법에서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원래 이제 최발자 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날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 씨의 혀를 깨물어서 1.5cm 가량 이제 절단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당시 이제 강제로 키스하려고 했었던 노 모 씨에게는 특수 주거 침입, 특수 협박 혐의만 적용돼가지고 최말자님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최말자 씨는 자신이 이제 혀를 절단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리딩 케이스.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받았냐? 그 강제 키스를 하려고 했어도 혀를 깨물어서 절단시키는 거는 너무 이제 상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침해되는 법익에 비해서 상대방이 침해당한 법익이 더 크다. 이렇게 저희는 배웠었어요. 근데 이 판결이 뭐냐? 부산지법 65년도 1월 12일 선고 649 68135 사건인데 이 판결이 61년 만에 재심이 됐고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 재심이 개시된 사정이 불법 구금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 때문이었지만 재심을 이제 열고 나온 결론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됐겠죠. 따라서 정당방위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정당방위가 뭔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가 정당방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정당방위는 그 성립 인정 범위가 되게 좁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가 왜 이렇게 좁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형법 21조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을 여기서만 따져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 그러니까 현재의 침해, 부당한 침해 이게 있겠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거다.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5가지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이 요건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기 또는 타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 뭐 생명이라든가, 신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뭐, 형법 공부해 보시면 국가적 법익, 뭐, 국가 안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정당방위 안 됩니다. 네. 그 법익의 소유자가 나인지 타인인지는 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침해받는 게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침해에 대해서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침해가 또 부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침해가 적법한 경우, 그러니까 내 신체에 대한 침해, 내 신체라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적법한 경우,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영장을 집행하려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적법한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침해가 부당하게 해야 됩니다.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정당방위가 돼요. 그리고 방어를 위한 행위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당성이 필요한데, 아까 여기 보면 상당한 이유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방어에 필요하고도 적합하고도 최소한 침해를 줄 수 있는 방어 수단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윤리적 제한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건, 요 5개를 모두 만족을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죠. 사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이론만 얘기하는 것보다 사례를 보면 좀 쉬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케이스 4291 형상 566이 불기잖아요. 이거죠. 이 불기입니다. 어떤 케이스였냐? B가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칼을 소지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B가 조금 능력이 모자랐는지 실패를 하고 A가 B의 칼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칼을 뺏기니까 이 B라는 사람이 도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는 A가 맨손이고 B가 칼을 들고 있었는데 칼이 뺏겨가지고 이제는 A가 칼을 들고 B는 맨손이 됐어요. 그래서 B가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A는 흥분을 해서 나를 죽이려 해. 감히 이렇게 해서 쫓아가서 B가 가지고 있는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요건 중에서 침해의 현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해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침해가 현재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에 급박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잖아요. 그래서 침해가 현재에 없다면 이게 방어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현재성이 없어졌냐? 칼을 빼앗았을 때 없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판례는 칼을 뺏긴 시점에서 침해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망가는 B를 쫓아가서 더 때린다면, 죽여버린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익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건 판례는 아니에요. 각색을 한 겁니다. A가 B를 살해할 것을 준비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C가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C가 A의 이런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는 A가 B를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A의 술잔에 몰래 독을 타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케이스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침해의 현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B를 죽이러 가지 않았잖아요, A가. 그죠? 실행행위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 계획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침해의 현재성이 없습니다. 정당방위로 인해 방위하려는 법익은 자기 법익뿐만이 아니라 C의 법익뿐만이 아니라 B의 법익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타의 법익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침해의 현재성이 없으면 방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당방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례를 한번 보면 A가 B를 살해하기 위해서 장전된 총을 집어들어서 총구를 B에게 향했다. 이러면 현재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죠. 사람이 총 맞은 이후에 이거를 막아봤자 방어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침해가 임박해가지고 더 지체하다가는 법익 침해가 일어나 버리겠다라는 시점이면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문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 임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인 게 아니고 나중에 판사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다. 여기에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802 800 사건. A는 주점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BCD를 손님으로 받았는데 BCD 3명의 손님이 와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통금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술을 마시면서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가게 주인 A씨한테 계속 요구했습니다. 근데 A씨가 이걸 거절을 했어요.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닙니다. 술만 드시죠. 이러니까 BCD가 이 술집에 안에 가정집까지 같이 이제 있었나 봐요. 그래서 A의 와이프까지 있는데 그 가정집 안에 들어가서 막 오줌 싸고 막 진상짓을 막 해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술 먹었으면 곱게 먹지 막 이러잖아요. 드라마 보면 술 먹었으면 곱게 먹지 왜 이런 행패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BCD 3명이서 A를 집단 구타를 합니다. 집단 구타를 합니다. 그래서 막 맞다가 A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맞다가 그래서 B를 업어치게 하는 식으로 넘어뜨려서 전시 12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CD 3명이서 A를 집단 구타하는 상황이죠. 집단 구타하는 상황이라서 자기의 법익, 신체라는 법익에 대해서 현재성은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상황. 그죠? 부당성도 있습니다. 그죠? 난 안 때렸는데 좀 술 곱게 먹으라고 항의하자 BCD가 막 3명이서 계속 나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침해의 현재성, 부당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제 3명이서 A를 집단 구타하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업어치기 했다는 거잖아요. 유도를 배우셨나 봐.
업어치기 하는 식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힌 건데 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성, 부당성은 물론 상당성, 그러니까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 침해의 원칙이나 이런 것이 모두 지켜졌다고 본 겁니다. 그냥 업어치기에서 자기를 계속 때리는 것을 말렸다 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업어치기 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진 사람은 막 내가 밟았다? A가 밟았다. 이게 더 때렸다. 더 때려서 더 크게 다치게 만들었다. 이러면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 침해 원칙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을 못 받겠죠. 그리고 나중에 볼 건 842 1611 사건. A는 밤나무 숲을 가지고 있는 이제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가 숲에서 밤을 18개를 포대에 주워 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막 농작물들 서리하고 막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이게 84년도 팔리니까 서리하려고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인 A는 B를 막기 위해서 푸대를 뺏으려고 했어요.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푸대를 뺐어요. 왜 내 물건 뺏어가니까 푸대를 뺏어가지고 못 뺏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B가 푸대를 안 뺏기려고 하자 B의 뺨하고 팔목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혔어요. 일단 밤을 무단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A의 개인적 법익,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맞죠. 소리하는 거는 부당하고 현재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푸대를 뺏으려고 한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근데 푸대를 안 뺏기려고 할 때 뺨하고 팔목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거. 이거는 방어 행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상당성이 없습니다. 실제 판례 판시는 어떻게 되냐면 긴박성하고 상당성을 결여했다 라고 판시가 되는데, 사실 이제 이 B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여자였는데 밤 18개밖에 없었어요. 밤 18개. 되게 경미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배고픈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거일 수 있는데, 이 농장 주인한테 밤 18개는 크게 큰 재산적 손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밤 18개를 주워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처를 입히는 거? 이거는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 반격, 그리고 침해당하는 법익하고 반격으로 침해당하는 법익 사이에 극심한 불균형이 있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되게 가치가 없는 어물전, 생선을 훔쳐가는 사람한테 내가 막대기로 머리를 막 깨버렸다. 이런 경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반격을 하면 이게 극심한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리에 따르면 정당방위 자체는 정말 이제 인정이 까다로운 건 맞아요. 이런 지적이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긴 돼요.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 방안, 김병수 님이 쓰신 거 2014년도 논문인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6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고작 14건에 불과해서 국민들로부터 정당방위 인정에 인색하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이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요건 자체가 복잡한 거는 맞고 그게 인정 사례가 드물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2015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알코올 중독 환자인 남편이 술에만 취하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내한테. 그래서 무려 이제 7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은 아내를 계속 때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던 당일에도 아내분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날도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이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어디 가냐? 이러면서.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배를 걷어찼어요. 남편의. 그래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급성 뇌출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았죠. 이 사건 기소돼 가지고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이게 유죄가 선고됐어요. 유죄가. 재판부는 윤 씨가 남편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초반에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건 중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 침해가 현재성, 부당성이 있어야 되고 방어를 위한 행위여야 되고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2심 재판부는 뭐가 없다고 봤어요? 현재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현재성이 없다. 보면 남편의 손을 뿌리쳐서 침해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 그 요건이 탈락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윤 씨가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더라도 공격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발로 찬 거. 이거는 공격이다. 방어 행위가 아니고 공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건에 대해서 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좀 아까 이제 보셨으니까 요건 중에 이 판결이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겠죠. 물론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동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재판부가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추적을 하실 수는 있겠죠. 어떤 요건이 없다고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건이 없다고 봤다고 한 판단이 맞냐 틀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요건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단계가 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사실 사회 현실하고 맞는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사실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2025년 사회 현실과 맞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좀 됐습니다. 정당방위를 규정하는 건 형법 21조입니다. 아까 초반에 보셨죠? 사실 이 정당방위 규정은 1953년도 9월 18일 날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개정이 한 번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2020년도 12월 8일 날에 개정이 조금 됐는데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기 때문이죠. 개정은 있었는데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습니다. 왜냐? 순서만 바꿨어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이게 두 번째 억구에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 억구로 바꿨어.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방위하기 위하여로도 바꿨어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요건에는 아무런 때를 경우로 바꾸고 억구의 순서만 바꿨기 때문에 이게 53년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넘는 세월을 사실상 같은 조문으로 정당방위 조문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성장을 하고 한국 사회가 좀 변동을 했어요. 이에 맞게 정당방위 요건도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그래서 최말자님 재심 무죄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그래도 조금 넓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네요.